예, 이번 시간에는 241쪽입니다. 가운데 한번 보세요. 양도비 나와 있죠. 그죠? 바로 이건 양도비 이용 241쪽이죠. 양도, 자산을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입니다. 어떤 게 있냐 볼까요? 증권거래세, 주식 같은 거. 주식 양도할 때. 두 번째,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아시죠? 예. 그 다음 공정, 만약에 이제 양도할 때 계약서 공정비 있죠. 그죠? 공정비라든가 인지대, 뭐 소개비 같은 거. 기타 유사비용.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토지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주택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매각 차손이죠. 또 양도하였을 때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를 한다 했죠. 그죠? 그거는 갈로 속에 보면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그 차손을 한도를 한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아파트를 취득할 때 1억 주고 삽니다. 그죠? 1억짜리를 사면은 여러분들 아파트 살 때 채권 사야 되죠. 그죠? 국민주택 채권 사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여기에 채권 사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 뭐 100만짜리 샀다. 이 만기가 5년입니다. 보통 뭐 3년, 5년입니다. 그죠? 5년 되면 이거 돈 빌려 준 겁니다. 국가에다가. 우리가. 그 5년 후에는 돈 받습니다. 돌려받는데, 그 중간에 우리 이자 받죠. 빌려줬으니까. 그죠? 그럼 이 돈을 왜 내느냐? 정부에서는 기금을 마련해야 되잖아. 그죠? 이 기금, 요걸 마련해서 요 돈을 모아가지고 또 땅을 사가지고 또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돈 빌리는 거죠. 결국 이제 말하면은, 정부 입장에서 우리한테 돈 빌려가는 겁니다. 채권이라 합니다. 그죠? 사채권, 채권. 예. 이제 이 국채입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면 국채, 공단에서 발행하면 공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면 지방채,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거는 뭐 사채 이렇게 부르죠. 그죠? 예. 이런 채권을 내가 하나 돈을 주고 하나 내가 사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만기가 5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하잖아. 그죠? 오늘 이걸 팝니다. 팔 수 있잖아요. 채권을 갖다가 판다, 양도한다. 그죠? 오늘 팔면 5년 후에 만기 금액이 100만 원인데 오늘 팔면 100만 원 안 주겠죠? 그죠? 당연히 이자 뺍니다. 그죠? 이자 빼고 7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30만 원만큼 내가 손해봤잖아. 그죠? 이걸 차손이라 부릅니다. 채권을 팔고 발생한 매각 차손이라 합니다. 요 차손 발생한 요 금액만큼 아파트 취득해서 요 1억에다가 요걸 포함해라. 포함해줘라. 이겁니다. 취득가액이 요게 커지면은 결국 세금 적게 내는 거잖아. 그죠? 요 금액을 포함해줘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예. 그런데 이때 말하면은 요 이자율 계산할 때, 우리가 이자율 계산할 때, 요 이자율은 금융기관에 팔 때는 은행 같은 데 팔 때는 그대로 이자율 하되 은행 외에 예를 들어 개인한테 판다. 그죠? 이래 팔았을 때는 이자율이 뭐 높거나 낮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자가 너무 높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한도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이자율은 뭐 5%인데 개인한테 뭐 10% 팔았다. 그러면 그 5%를 한도로 해서 요걸 그거만큼 포함해 준다는 거는 그거만큼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거 한도로 해서. 아셨죠? 예. 자, 아래 이제 3번 보세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거. 371. 야, 기억합시다. 371. 시험에 3%, 5% 막 이렇게 나옵니다. 예, 틀리죠. 그죠? 예. 자, 요걸 뭐라 부른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 합니다. 아셨죠? 요걸 뭐라 부르고, 시작. 필요경비 계산. 요게 졌습니다. 어림했다는 뜻입니다. 계산공제. 371. 부동산은 3%인데 미등기 부동산,
등기하는 부동산은 0.3% 공제입니다. 그럼 결국 네 가지 있죠. 그죠? 다시. 부동산 371인데 미등기는 0.3이니까 네 가지잖아. 그죠? 우리는 오지사대행, 오지선다행이잖아. 그죠? 그러면 5문제 중에 하나 고르습니다. 그죠? 그럼 5개니까 하나 들어간다. 5% 들어갑니다. 보통. 시험에 그래 나와요. 한 3번 나왔는데 371, 0.3. 알겠죠? 요거만 기억하세요. 부동산은 몇 프로? 3%. 지점등이 몇 프로? 7%. 나머지 1%. 요거는 미등기 0.3. 아, 요걸 뭐라 부른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 아셨죠? 371.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아래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바로 241쪽에 보시면 토지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 등입니다. 이게 바로 지전등임. 아셨죠? 이거 7%. 나머지 취득 권리라든지 기타 주식 같은 거 등등 해서 1%입니다. 아시겠죠? 예, 뒤로 넘겨볼까요?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아까 공제율은 보셨죠? 그죠? 예, 그 취지 같은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적용 요건도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2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도 아까 보셨죠? 그죠? 예, 그 보기한 한번 볼까요? 보유기한은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다. 그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다. 취득일, 양도일. 아셨죠?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이다. 돌아가신 날을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이월과세 경우에는 정려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요거는 제가 2월 과세는 다시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때 가서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예. 토지 건물을 함께 양도했습니다. 그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그 두 개의 자산을 양도한 거잖아. 그죠? 우리가 집을 팔았다는 거는 땅도 팔았고 토지도 건물도 팔았잖아. 그죠? 그런데 집은 하나로 봅니다. 개별 주택 가격.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상가 건물을 요즘 이제 상가 건물도 전부 이제 하나의 이제 세금을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로 보는데 아직까지 하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입니다. 아시죠? 예. 그럼 우리가 원래 이제 건물 하는 건 원래 3개 있잖아. 그죠? 이런 토지, 주택과 주택이 있고 이런 또 건물이 있다. 그죠? 이렇게. 이게 주택이고 이게 공장이고 그 외에는 모두 상가로 봐버리잖아. 이렇게. 그죠? 예. 우리가 세법상에는 건물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주택 아니면 공장 아니면 상가. 주택의 땅, 공장의 땅, 상가의 땅이 있잖아. 그죠? 있는데 요 주택과 토지, 건물과 토지는 이거는 이제 이미 요게 정해놨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몽땅 정해놨죠. 이걸 뭐라 부르죠? 개별 주택 가격을 합니다. 그럼 공장과 상가도 이런 식으로 지금 묶어서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 정한 게 아니고 하는 중입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팔았다, 요거 따로 한다 이겁니다. 요거 따로 2개. 아시겠죠? 2개를 팔았다. 근데 보통 이제 요 토지의 보유기한과 요건 다르겠죠. 그죠? 그렇죠? 내가 땅을 샀다가 3년 후에 공장을 지었다. 또 땅을 샀다가 뭐 10년 후에 공장 짓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가 짓고. 그 요거 보기 다르죠. 그죠?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각각 자산별로 산정한다. 다음 기본공제 미등기는 제외하고 요거는 보유기한하고 관계없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에 대하여 250만 원씩 공제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공제하는데 그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토지 건물 등등에 대하여 250만 원, 주식 등에 대하여 250만 원, 파생상품에 대하여 250만 원인데 이 파생상품은 과세 대상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공제 방법. 미등기는 공제 안 한다. 그죠?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 아래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 아래 5번 가서 보니까 이제 세율이 나오죠. 그죠?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보셨습니다. 245쪽에 이 표를 봤죠. 그 245쪽에 나와 있는 표, 그 표가 바로 뭐냐 하면은 기본 세율 구조입니다. 양도세의 기본 세율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이러고 갈까요? 예. 예. 요 세율 구조잖아. 그죠?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은 6에서 42%입니다. 아시겠죠? 2년 미만 1년 이상 보유했다 40%입니다. 주택은 50%입니다. 주택이 아니고 1년 미만 미등기 몇 세율이죠, 그죠? 2년 이상 기본 세율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 미등기는 70%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말하면 부동산, 기본이 부동산이고, 그럼 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일 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0입니다. 1년 이상. 아시죠? 그럼 1년 미만 보유했다? 요거는 40. 예. 여기 이제 1년 이상이죠. 그죠? 예. 1년 미만. 예. 요건 없고. 그럼 물론 미등기는 70% 똑같죠. 그죠? 여기입니다. 주택은 1년 이상은 6에서 40입니다. 1년 미만은 40. 아시겠죠? 그럼 이게 2021년,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주택도 여기 없어져 버립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여기 됩니다. 6에서 40이. 똑같아져 버리죠. 요거 적용은 내년부터입니다. 올해 금년까지는 양도하면 1년 이상은 기본 세율, 1년 미만은 요래됩니다. 알겠죠? 혼나지 마세요. 우리 법, 이제 그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발표됐지만 적용 시기가 2021년입니다. 2021년 내년 되면은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주택도 2년 이상 6에서 40이. 아시겠죠? 요거와 같아져 버립니다. 그럼 주택 외에 부동산, 나머지 모두 여어 들어가죠. 아시겠죠? 네, 이 세율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조정지역이 있죠. 예. 조정지역. 그죠? 예.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할증과세 붙습니다. 10% 할증. 여기다 10% 할증입니다. 조정지역에 3주택 이상이 있죠. 20% 할증입니다. 20% 할증. 아시죠?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 예, 10% 할증입니다. 할증과세. 예, 주로 요거 하나. 조정지역에 2주택 가지고 있다. 그죠? 10% 할증과세. 3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 20% 가지고 있다가 팔면 3주택 20% 할증과세 붙는다 하는 건 이해하시고, 예. 예, 244쪽에 한번 볼까요? 예. 그거 보면은 뭐,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똑같습니다. 그죠? 주식, 245쪽에 보시면은 주식 나오죠. 그죠? 그 아래 244쪽부터 해가 주식이 나오고, 주식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보니까 주식은 거의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 뭐 중소기업은 10%입니다. 그죠? 중소기업 외죠. 그죠? 중소기업의 주식, 그 중소기업 외입니다. 외는 1년 이상 20%. 그죠? 그 외라는 건 뭐죠? 예, 말하면은, 우리가, 대기업을 말합니다. 예, 20%, 30%고. 기타 6에서 42%, 파생상품은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75%죠. 그죠? 할증과세, 비사업 토지는 10%, 그죠? 2주택자 10%, 3주택자는 20% 할증과세 붙는다. 예. 됐습니까? 예. 예.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뭐, 이런 거 참고로 보세요. 조정 대상, 조정 지역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50%입니다. 예.
예, 됐고. 자, 넘겨볼까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246쪽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거 다 했습니다. 그죠? 미등기 양도자산이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불이익이 있습니다. 70%입니다. 그죠? 자, 먼저 제가 적어 드릴까요? 미등기 자산에 대한 불이익. 첫째,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70%. 미등기에 대해서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감면도 안 해주겠죠. 그죠? 감면도 없다. 감면도 없고, 예. 그게,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고, 기본공제도 없다. 그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주고.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단, 요거 해줘, 요거. 필요미 계산공제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미등기는 몇 프로 해준다? 0.3%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필요경비 계산공제 요건 몇 프로 해주죠? 0.3%는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보세요. 246제 보시면은 미등기에 불이익 나옵니다. 그죠? 1번 비과세와 감면 제외입니다. 그죠? 비과세와 감면 제외하고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외 기본공제도 제외되죠. 그리고 세율이 몇 프로? 70%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있죠? 필요미 계산공제 몇 프로 해준다? 0.3%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무슨 말일까요? 미등기인데 불이익을 주지 않겠답니다. 미등기인데 미등기로 보지 않는답니다. 등기로 간주하고 불이익을 안 주겠답니다. 즉 70% 과세 안 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계약 조건상 양도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기가 불가능한데 그 등기 안 했다고 70% 과세하면 안 되죠. 그죠?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우리가 샀다가 팔았다. 분양권을 등기 안 하죠. 그죠? 아직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미등기 불가능 자산에 들어간다. 두 번째, 법률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당시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다. 그 법에 따라 아직 등기를 할 수 없는 거 있잖아. 그죠?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거, 뭐 회원권 같은 거. 이런 거는 등기가 원천 불능이죠. 이런 말하자면은, 자, 좀 내려가겠습니다. 1번, 2번 했습니다. 그죠? 5번 한번 가볼까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데, 건축을 받지 않아야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죠?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다. 등기가 불가능한데, 그걸 우리가 미등기를 보면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여섯 번째 보세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토지에 지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토지다. 뭐 말이죠?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가 안 됐다는 것은 완공이 안 됐습니다. 완공이 저희니까 아직 등기 못 하겠죠. 그죠? 미완성이니까. 그때 등기 못하고 양도할 때, 이건 미등기에서 뭐 해주겠다? 제외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 다섯 번째 한번 보세요. 5번에 보시면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죠?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집이 하나 있는데,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허가 안 받았다. 그죠? 무허가인데, 1세대 1주택, 예, 2년 보유했습니다. 2년 이상. 미등기 허가 안 받았으니까 등기 못 했겠죠. 그죠?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집 한 채를 갖다가 2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했습니다.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달동네.
달동네에 왜 많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재개발됐습니다만은 재건축됐죠, 그죠? 달동네에 있는 집들이 대부분 모가잖아, 그죠? 모가였습니다. 그런데 허가 안 받았죠, 그죠? 모가 건물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 5년, 10년 살다가 집을 팝니다.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요 조항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5번 조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5번.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데, 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뭡니까? 건축을 받지 않아요.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등기를 못 했죠. 이것도 미등기에서 제외해 주겠답니다. 그럼 이것도 뭐죠? 등기된 걸로 간주해 준다. 그럼 2년에서 살았다면 뭐 해주고 비과세 해주겠다. 그 달동네 사람들이 많이 부자 많이 됐죠. 그죠? 헌집에 살다가 쓰러져 가는 초과상간에 뭐 달동네에 뭐 집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재개발되니까 뭐 집 한 채 뭐 5억, 10억씩 그죠? 그 땅에 비해 가지고 많이 보상을 많이 받았죠. 다 부자 다 됐습니다. 그죠? 물론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굳이 많이 받았죠. 그죠? 이게 바로 그거 들어가는 겁니다. 5번 조항. 달동에 살던 분들 아파트, 그죠? 네, 다 취득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3번과 4번 보겠습니다. 농지의 교환분합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판례상 자격 농지 그랬죠. 3번, 4번. 요 농지입니다. 그죠? 농지가 비과세 되는 경우와 감면이 되는 경우다. 두 가지죠. 그죠? 예. 이게 뭐냐 하면은, 농지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바로 교환과 분합이 있습니다. 예. 요걸 뒤에 가면 다시 나올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끼리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 그거 과세 안 하겠답니다. 알겠죠? 분합은 한쪽은 띄주고 한쪽은 합하는 걸 말합니다. 분합. 뒤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면하면 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8년 이상 자격농지. 8년 이상 자격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팔면은 이거는 100% 면제받습니다. 네, 그래서 감면에 들어갑니다. 요런 농지에 대해서는 미등기라 하더라도 요거는 제외해 주겠답니다. 아시죠? 예, 이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요게 미등기에서 제외된다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이번엔 247쪽이네요, 그죠? 예. 거기에서 계산에 대한 특례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보면은 뭐 결손금 통산, 결손금 공제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 있다, 뒤에 신고 납부할 때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말씀드리겠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왔네요. 그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248쪽부터 250쪽까지인데, 그 248, 249, 250이죠.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예. 그거 보시면은,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이월 과세된 거. 부당행위 계산에 부인 나오죠. 그죠? 예, 뭐 뒤에 보면은,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걸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예, 먼저, 2월 과세 나와 있죠. 그죠?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 간의 정려재산에 대한 2월 과세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고, 뭐, 고가, 저가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복귀해 보세요. 예. 아버지가 엄마한테, 부부이잖아, 부부간에. 저는 예를 적었습니다. 부모, 부부간, 또는 부자간에 정려를 하죠. 정려. 남편이 배우자에게 정려를 하고, 정려했습니다. 그죠? 정려를 하고, 이 배우자가 이 정려받은 재산을
제3자인 갑한테 팔았다 이겁니다. 양도. 양도. 그 부부간에 정리할 수 있잖아, 그죠? 부자간에 정리할 수 있죠. 그 정리받았다가 팔 수 있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 요 기간이 중요합니다. 5년이 넘어야 됩니다. 요 기간이 5년, 5년 넘어야 된다. 만약에 5년이 안 되면은, 이 기간이 5년이 안 됐다, 그죠? 5년이 안 되면은, 요거는 이 사람한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겠답니다. 양도로 본다. 알겠죠, 그죠? 예, 양도로 보겠답니다. 다시, 부부 간에 정려를 하고 나서, 이 정려받은 이 사람 우리가 정려자라 하고 이 사람 우리가 수정자라 하죠. 그죠? 정려받은 사람 수정자라 합니다. 아셨죠? 그 명칭은 아시죠? 그죠? 이 사람 우리가 정려자, 정려받은 사람 우리가 수정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수정자. 정려자가 수정자에게 정려를 했는데 이 수정자가 제3자인 갑에게 팔았을 때 이 정려받은 날로부터 양도요 기간이 5년이 지나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죠? 요게 만약에 5년이 안 됐다, 안 되면은, 5년이 안 되면은 이 정려자가 이 제3자인 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겠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이걸 이월과세라 이래 부릅니다. 또 하나 보세요. 요걸 이월과세라 합니다. 또 하나 보세요. 그럼 이 사람한테 정려를 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한테 하고 나서 5년 내라면은 이 사람한테 양도한 걸 본다. 뭐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몇 년이 지나야 된다? 5년. 중요한 건 5년입니다. 이때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막 만들죠. 그죠? 이 정려자 갑이 수정자 을에게 정려를 하고 수정자 을은 갑에게 양도했는데 요 기간이 3년 만에 양도했다. 그럼 수정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누가? 정려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시험 문제 그래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예. 요 내용만 알면은 뭐, 그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려자 갑이 수정자 을에게 정려를 하고, 수정자 을이 병에게, 갑을 병해야 되겠네. 병, 그죠? 병에게 양도했는데, 그 기간이 3년 내에 양도했다. 또는 4년 만에 양도했다면은, 수정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누가? 정려자 갑이 양도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몇 년? 5년 아시면 돼요. 그럼 이때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한다? 이 사람이 취득하고 양도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정려자의 취득가액과 이 양도가액의 차익이 양도 차익 되겠죠? 장기보유 특별경제에도 이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여기까지 모든 계산을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거는 무시돼 버리죠. 이렇게 계산한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부당행위, 불법행위, 부당행위 계산을 인정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인정 안 한다. 예. 그리고 또 양도는 양도인데 요래 직접 할 것을 갖다가 요렇게 하잖아. 그죠? 우회양도. 이걸 또 소급해서 5년간 올라갑니다. 그걸로 그죠? 2월 정기월 하죠. 그죠? 이걸 뭐라 부른다? 2월과세. 이런 말을 쓰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2월과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2월과세. 자, 이게 불법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불법행위가. 아시겠죠? 그죠? 예. 부당행위, 자, 따라가 시작.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당행위다. 요거를 기억하세요. 불법행위. 또 하나 뭐, 우회양도. 또 하나 뭐다? 2월과세다.
요거, 이월과세. 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월과세. 아하,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된다? 5년 딱 생각하세요. 5년. 아시겠죠? 그죠? 5년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5년 내라면은 이 정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 아시겠죠? 예.